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발표된 뒤 실제 입시에서 어떤 영향으로 이어질지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은데요. 이 내신 평가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진 만큼 수능 시험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.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. 네, 교육부 출입하는 이상미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. 이상미 기자, 네. 이번 개편안을 살펴보면 이 세부적인 변화는 적지가 않지만 이 입시제도의 큰 틀은 유지했다는 평가가 나오죠. 네, 그렇습니다. 이 입시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방안은 이번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. 그동안 이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교육계에서는 다양한 요구들이 나왔는데요.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자격고사화하자, 또 논서술형 평가를 도입하자, 이런 요구들이 대표적입니다. 이 수능 점수로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고 또 오지선다형 객관식 평가를 지속하는 건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건데요. 하지만 교육당국은 이 입시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전체 입시판을 흔드는 이 파격적인 변화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. 이주호 부총리는 이번 개편안의 핵심적인 두 가지 원칙으로 안정과 공정을 언급을 했고요. 또 이 입시제도를 개편하는 데 있어서 이상과 현실을 절충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.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는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향을 선택했지만 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또 적지 않은 변화들도 예상이 되는데요. 이 대입제도가 학교 교육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이 바뀌는 부분들이 어떤 파급 효과를 낳을지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네, 바로 이 파급 효과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수험생들이 가장 중요해하는 이슈일 것 같은데요. 아무래도 이 수능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. 이런 전망이 많은데 이 학교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? 네, 이번 개편안은 전반적으로 대입에서 이 수능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. 이 기본적으로 수능의 영향력이 커지면 학교에서 수능 대비를 얼마나 해주느냐, 또 학교 수업이 수능 대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가 학생들에게 중요해지는데요. 게다가 이번 개편안은 이 수능 출제 과목이 줄어들고 통합형 수능으로 단순화하는 게 핵심입니다. 지금은 학생들이 탐구 영역에서 17개 과목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시험을 치르는데요. 앞으로는 이 일반 선택 과목이 출제 범위에서 모두 빠지고 공통 사회와 공통 과학만 남게 됩니다. 그러면 학생들이 2학년 때부터 수강하는 일반 선택 과목 수업을 충실히 듣겠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. 또 학교에서는 이 수능과 관련된 과목 위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면 이 고교 학점제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. 다만 이 고교 학점제가 안착할지 여부는 앞으로 대학들이 입시 전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렸다는 주장도 있는데요. 이 대학이 수능 위주인 정시 전형에서도 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, 즉 내신을 같이 반영을 한다면 이 교육 과정에 내실 있는 운영도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. 예, 그렇다면 수능 시험의 완성도를 얼마나 높이느냐, 또 변별력을 어떻게 유지하느냐도 또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은데요. 네, 이게 선택 과목을 없애고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시험을 보는 상황에서 만약 수능이 쉽게 출제되면 그 입시 혼란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집니다. 근데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 출제하면 학생들이 느끼는 학습 부담, 또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는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.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 변별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더 중요해질 전망입니다. 교육부는 이제 킬러 문항을 배제하되 변별력을 확보하겠다는 그 기조를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고요. 그렇다면 결국 국어와 수학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 영어는 이미 절대평가로 치르고 있고요. 탐구 영역은 이 과목의 특성상 이 변별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. 물론 학생 입장에서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지금까지는 수능에서 출제되지 않았던 과목이고 또 두 과목을 모두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는 좀 부담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다루는 내용만 놓고 보면 2, 3학년 때 배우는 일반 선택 과목에 비해서 좀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 위주여서 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큰 과목은 아니라는 평가가 많은데요.
또 현장의 교사들도 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으로 이 상대평가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. 교육부가 내년에 발표하기로 한 예시 문항을 봐야지 좀 감이 잡힐 것 같다는 분위기입니다. 네, 그렇다면 이번 개편안에서도 역시 국어와 수학에서 변별력 확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. 이 각 과목마다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는 것과 함께 이 과목 사이의 난이도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것도 과제로 꼽힙니다. 지난해 수능에 이어서 올해 6월 모의평가까지 좀 수학은 어렵게, 국어는 쉽게 출제되는 기조가 이어지면서 두 과목 간의 표준 점수 최고점 차이가 크게 벌어져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. 이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대입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이었는데요. 이에 대해 교육부 당국은 앞으로는 좀 과목 간의 난이도 조절에도 신경을 쓰겠다고 했고요. 실제로 지난 9월 모의평가에서는 국어가 어렵게 또 수학이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이 과목 간의 표준 점수 최고점 차이를 2점까지 좁혔습니다. 앞으로도 수능에서 이 과목 간의 난이도 차이가 과도하게 벌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서 출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예, 난이도 정말 어려운 문제지만 실제 실력보다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는 현상만큼은 꼭 보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수능에서 사실 이 논서 수령 평가 도입하는 방안도 꾸준히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좀 보류가 됐습니다. 시기상조라고 판단할 걸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 급격한 변화는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장기적인 과제로 남겨뒀습니다. 하지만 학생들의 사고력, 창의력, 문제 해결력을 평가하려면 이 오지선다형의 객관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좀 그동안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던 만큼 좀 아쉽다는 평가도 많았는데요. 교육부는 우선 내신에서부터 논서 수령 평가를 늘리고 또 교사들의 평가 역량을 키워서 장기적으로는 논서 수령 평가 도입을 위한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대해서 현장 교사들의 반응은 좀 엇갈렸는데요. 이 수능은 객관식 시험을 보면서 내신에서는 논서 수령 평가를 늘리라고 하면 학생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, 이런 우려도 있고요. 또 교사에게 좀 온전히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평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부터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. 논서 수령 평가의 도입을 건의한 이제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도 입장을 냈는데요. 우선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또 적절한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등 좀 충분히 준비한 다음 도입이 필요한 교과에서 이제 일부 도입하는 방안을 좀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. 네, 이 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이 미래를 위해서 어떤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겠다라는 목표도 제대로 실행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.